안녕하세요. 이번 실과 시간에는 가정일의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4가지 일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또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림이네요. 왼쪽 위에 있는 이 친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 위에 귀여운 리본을 달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하늘을 보니까 아주 맑은 하늘인 것 같아요. 구름이 몇 개 없고 해가 쨍쨍하네요. 아마 이런 날씨에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하나하나 널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도 볼게요. 이번에는 집안이네요.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역시나 해가 좋은 날에 화분에다가 물을 주고 있죠. 근데 화분이 키가 크니까 이 키 작은 친구는 의자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자를 갖고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여기 물을 주고 있는 이 친구는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인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친구도 다시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얼굴이 크고 몸통이 작게 나왔잖아요. 아마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를 다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번째 그림, 머리 묶은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한 손에는 스펀지, 한 손에는 접시를 들고 흐르는 물이 있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들도 한쪽에 놓여져 있어요. 물이 튀지 않으려고 이 친구는 앞치마까지 입었네요. 여기에 손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고무장갑도 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제를 직접 사용하면 손이 상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손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니까 무엇을 들고 있냐 보니까 유선 청소기네요. 청소기를 들고 있고요. 지금 마룻바닥이 아니라 이거는 예쁜 꽃무늬가 있는 카펫 같아요. 카펫 위를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죠. 카펫이란 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들어서 베란다에서 털거나 밖에 나가서 털거나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청소기 끝부분에 요 끝부분 뭐라 그러죠 이거? 흡입구의 종류를 바꿔서 마룻바닥에 하는 종류가 있고 카펫에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카펫용으로 바꾼 다음에 청소기를 돌리면 카펫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빨래, 화분에 물 주기,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등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6학년인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일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림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일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가정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은 종류별로 나눠보기로 해요. 많은 가정일이 있지만 그 중에 요리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부엌에서 일어나는 가정일입니다. 한 5-6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해보자면 요리하는데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사러 가는 장보기. 장을 보는 거는 집 밖에서 하는 거지만 역시 가정일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 장보러 이제 마트도 가고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이 과정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장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장 보는 부모님 따라가서 과자 하나 얻어올 수 있으니까 장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장보기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손에는 장바구니,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차리기라는 게 있죠. 요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요리를 다른 사람이 해줘도 그 요리를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식탁에 갖다 놓는 바로 그거 상차리기도 집안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요한 요리하기. 요리는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렵긴 하죠. 근데 요리라는 게 기술이라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씻어야 되죠? 네, 설거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간식을 준비해야 된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집에 간식을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간식을 준비해서 내일 가는 것도 집안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정리정돈과 관련된 걸 볼게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정리정돈하기. 물건이 흐트러져 있으면 예쁘게 착착착 올려놓기. 우편물 챙기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우편함이 잔뜩 모아져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 그거를 모아서 누구한테 왔느냐, 할아버지한테 왔으면 할아버지한테 건네드리고 아버지한테 왔으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왔으면 어머니한테 우편물을 각각 챙겨드리는 거. 또는 가계부 정리하는 거.
가계부 정리 같은 거는 여러분으로 치자면 용돈기 입장 정리 같은 거죠. 근데 가계부는 우리 집안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주로 어른들이 정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안 어른들한테 가계부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청소하기와 관련된 가정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정일하면 청소가 바로 생각나는 만큼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일단 청소. 청소도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먼지 닦기, 이불 털기 다양한 게 있지만 다 모아서 청소하기라고 해볼게요. 환기시키기. 환기하는 것도 집안의 창문들을 다 열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쓰레기 봉투 버리기. 네, 생활하다 보면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거 버리러 가는 것도 집안일이죠. 은근히 쓰레기 봉투는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기 싫다, 왜 이걸 나한테 시키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쓰레기 봉투 버리는 게 굉장히 쉬운 가정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이런 거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5분 안에 갔다 오세요. 분리수거. 네, 종이류는 종이에, 유리는 유리병끼리 모아져 있는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위에. 그리고 고장난 물건 수리. 고장난 물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풍기가 고장난다던가 또는 의자 같은 게 나사가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커튼 같은 게 좀 더러워지거나 찢어져서 천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집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거를 수리하는 사람이 집에 한 명씩 보통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나사 잘 풀고 조립 잘하는 사람이 보통 이런 수리 역할을 맡습니다. 빨래하기. 일단 빨래를 하려면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탁되었으면 빨래 널기. 사실 세탁은 요즘에 대부분 손 세탁해야 되는 되게 섬세한 옷 말고는 세탁기가 해주긴 하지만 빨래 넣는 거랑 개는 게 사실 좀 귀찮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구겨지는 옷들이 있어요. 그건 또 따로 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옷이 입다 보면은 구멍 나기도 하고 단추가 떨어지기도 하고 실밥이 뜯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옷도 수선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수선을 못하는 사람은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지만 간단한 거, 단추 달기 이런 거는 집에서 해결하면 좋겠죠. 또 돌보기. 돌보기도 가정일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집안 어른 찾아뵙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신다. 집안에 같이 안 계시더라도 연말에 계신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문제가 없나 한번 이제 여쭈어 보러 가야 되죠. 그리고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 돌보기.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한테 24시간 눈을 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잘 때는 눈을 떼도 되겠지만 아이가 눈을 떴다. 눈을 뿅 떴다. 그러면은 절대로 아이한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기 좋아요. 딱. 그리고 반려동물 돌보기. 집안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냥 갖고 싶어서 들여다 놓고 관심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이 관심을 못 받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중엔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을 꼭 나가도록 하세요. 산책도 포함하는 겁니다. 또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픈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또 집안에 파티 같은 거, 집안에 유쾌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생일잔치를 준비한다던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거 모두 다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5초 동안 이 표를 한번 째려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5개 이상 찾아보세요. 5초 시작. 네, 다 찾았나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만화를 보면은 유치원생 어린이도 집안일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짱구는 못 말려 14기에 밥을 지었어요 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잠깐 볼 건데요. 7분짜리예요. 거의 8분이네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짱구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활동을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선택 활동이에요. 그런데 짱구는 못 말려 이걸 잠깐 감상하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한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잠깐 보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네, 그럼 영상을 보았나요? 네, 짱구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는데 전기밥솥으로 밥 짓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쌀을 먹을 만큼 덜어내서 물로 여러 번 헹구죠. 그런 다음에 밥솥 안에 요런 접시 같은 큰 이제 쇠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쌀을
씻은 쌀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물도 적당히 넣습니다. 물은 보통 밥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손을 넣었을 때 손등에 찰랑찰랑한 정도로 넣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접시를 이 전기밥솥에 쏙 넣고요. 버튼 취사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막 요리를 해주다가 나중에 취사되었습니다 라고 보통 노래가 나오죠. 우리나라 제품들은. 짱구가 평소에 밥 짓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불을 사용하지 않고 밥을 지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짱구한테 밥 짓는 방법을 어머니가 알려주시고 있죠. 물론 만하니까 엄마가 밥하기 싫을 때 네가 하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잠깐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짱구가 평소에 밥 짓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비상 상황에 자기가 혼자 밥을 할 수 있겠죠. 배고프다고 쫄쫄 굶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짱구가 밥 짓는 방법 알고 있으면은 집에 반찬만 있으면은 밥이랑 먹을 수 있다. 즉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짱구도 청소를 하는데 짱구는 45살인데도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집안이 넓겠지만 특히 여러분이 담당하는 곳, 여러분의 장소, 내가 공부하는 곳, 자기 방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을 직접 청소하시고요. 자기 방이 없지만 뭐 나랑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사용하는 공부방이 있다. 그 공부방은 같이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책상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와, 이 친구는 막 책상 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네요. 컵라면 먹고 남은 것도 있고 이 과자 뭘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무슨 도구인지 모르겠는데 프라이팬? 야구 방망이, 그리고 책도 약간 예쁘게 되어 있지 않고 양쪽에 퍼져서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야겠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짧은 영상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카드가 나오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네, 클릭을 다 했었나요? 네,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책상이 깔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좋은 노하우가 하나 있었는데 왼손잡이는 책장을 이쪽에다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왼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하지만 오른손잡이는 책장을 왼쪽에다가 놓아야지 오른손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죠.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책상에는 보통 작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굴러다니고 뭐가 많고 이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정리할까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시 위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필기구가 너무 많다. 지우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펜이 너무너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필기구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네모난 칸이나 또는 휴지심 같은 거를 잘 모아놓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필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에 링크를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정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정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일을 계획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유튜브 설명란에 보면은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로 들어가서 활동지 한 장을 출력하도록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네, 출력을 다 했나요? 네, 그러면 1번을 같이 볼게요. 1번에 보면은 왼쪽에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나의 가정일 능력치라고 적혀있죠? 아까 가정일에 대해서 봤던 요리하기, 정리정돈, 청소, 빨래, 돌보기 이런 것들이 왼쪽에 있고요. 점선으로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리하는 거 여러 가지 가정일이 있었죠. 뭐 설거지하기, 상차리기,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난 요리하기 그 분야에 있던 가정일을 좀 잘한다. 그러면 별이 안 이쁘네요. 별 5개를 채워주면 되겠고요. 나는 난 청소와 관련된 거는 그냥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별을 3개를 주고요. 돌보기, 나는 나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누굴 돌보는 거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은 별을 1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치 5부분을 다 별표해보세요. 시작! 네, 능력치를 다 찾았나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오각형이 하나 있을 텐데요. 가운데가 0점이고요. 제일 바깥이 5점이에요. 그 사이는 각각 1, 2, 3, 4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각형을 통해서 능력치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건데요. 내가 요리하기가 5점이다. 그러면 5점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내가 정리정돈이 4점이고 빨래하기가 또 4점이다. 그렇다면 정리정돈 4점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청소하기는 3점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빨래하기는 1점에, 돌보기는 아니구나. 네, 빨래하기는 4점에, 돌보기는 1점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한번 이어볼게요. 네, 이으니까 되게 이상한 모양이 나왔는데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자기가 좀 능력을 열심히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심에서 멀수록 자기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각형도 완성을 해보세요. 자, 가정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잘 깨달았으면 이번에는 가정일 계획표를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활동지 2번을 보세요. 그러면은 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가로축은 날짜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가정일을 의미합니다. 날짜는 무엇을 써야 되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의 계획표를 만들 거니까 오늘 날짜를 쭉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이 9월 1일이다. 그럼 9월 1일부터 9월 2일, 9월 3일 등등등 해서 마지막 9월 7일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는 날짜고 세로는 가정일이잖아요. 화면에는 줄이 연해서 안 보이지만 활동지를 보면은 이렇게 줄이 더 그어져 있을 거예요. 총 3가지의 가정일을 적을 수가 있는데 자신이 조금 전에 잘하는 걸로 이제 나왔던 가정일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가족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편하고 그러겠죠. 만약 내가 설거지를 잘한다, 아니면 좀 자신 있다, 안 놓치고 그릇을 깨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럼 설거지를 하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 원하는 청소기를 좀 잘 돌린다. 또는 나는 동생을 잘 돌본다. 동생 돌보기. 요런 거 뭐 여러분 잘하는 거를 자유롭게 쓰고요. 날짜가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설거지, 청소기, 동생 돌보기를 열심히 하고요. 하루가 끝날 때쯤에 설거지를 했으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못했다. 그러면은 네모를 하고요. 동생을 돌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세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날까지 다 채우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체크해야 되는 양은 요만큼입니다. 날짜는 일단 지금 적어놓으면 되고요. 설거지를 했는가, 청소기를 했는가, 동생을 돌봤는가를 다 한 다음에 3가지가 다 끝나면 하루 소감을 적어주세요. 너무 보람찼다, 기운이 난다, 가족한테 도움이 되었다, 힘이 든다,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등등등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제목을 달아주어야겠죠? 항상 표나 그래프에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획표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목을 창의적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꼭 이거를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지를 펴서 계획을 해보세요. 네, 오늘 가정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계획하느라 수고했고요. 계획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꼭 실천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의 소감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만 실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